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기부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업체 측에서 공익기부 자체가 강압적이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남 장흥에 있는 구석기 유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허름한 표지판 하나가 전부여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도의회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의 한우 축사가 새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을 통해 주민들과 행정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년 전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될 당시 업체 측은 여수시에 공익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매출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케이블카 업체 측이 이 기부 약속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며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습니다. 여수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강요당했다며 여수시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해상 케이블카 수익금 3%를 지역에 기부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강압적이었다는 겁니다. 고소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돌산 지역 청년회와 이장단 협의회는 케이블카 공사 기간 동안 수많은 교통 불편과 소음 공해 등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건데 운영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공익기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은 여수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라는 기탁금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계약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은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업체 측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약정서에는 자치단체장의 서명이 들어간 만큼 공무원 개인이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케이블카 업체 측이 여수시가 아닌 담당 공무원 개인을 고소한 만큼 어느 범위까지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개인을 상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법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냉철하게 현상을 지켜보고 있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 측은 여수시가 먼저 매출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추가적으로 공익기부 사항에 대해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도록 업체 측에 재소전 화해 조서를 요구했는데 이 조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강압에 의한 기부의 증거라고 말하며 정식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케이블카 업체가 여수시에 납부하지 않은 공익기부금은 19억 2천여만 원. 공무원 고소 사실과 기부 약속 파기에 대한 지역사회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수시와 케이블카 업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구석기 유적지가 전남 장흥에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어떠한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송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일대입니다. 온통 농사를 짓는 밭으로만 가득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허스름한 표지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곳 일대가 구석기 유적이란 표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신북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차도가 보이실 텐데요. 지난 2002년 국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장흥군 신북유적은 첫 발견 이후 2003년부터 2년에 걸쳐 발굴 조사가 진행됐으며 2,7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유적의 규모는 유물의 확인 범위를 기준으로 약 12만 제곱미터, 유물이 있는 지층의 분포 범위를 보면 약 30만 제곱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넓이의 36배가 넘습니다. 국내 후기 구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유물이 밀집해 있어 당시 생활상과 문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시베리아 등 동북아시아 후기 구석기 문화와의 관련성을 제시할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크다는 것이 학계의 평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8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238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장흥 신북 유적의 현 주소는 초라한 상태입니다.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추가로 발굴 조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어떠한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물 역시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 나주박물관에 각각 정시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조선대학교 등 박물관 창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큰 틀에서 신북 구석기 유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박물관 등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방치돼 있는 유물을 다시 장동으로 가지고 와 지역에서 역사 교육은 물론 지역 관광과도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되면은 관광지로서도 유명해지겠지만은 특히 어린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보탬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흥군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당장의 사업 진행은 힘들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로 발돋움하기 위해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흥군은 내년부터 유적지 정비 등을 위해 전라남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도지정이지만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 설명회나 아니면 다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구석기 유적지. 내년부터는 방치돼 있던 유적지 관리와 유물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남관광재단 설립 계획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와 관광 분야의 기능을 분리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내년 상반기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의회가 출연금과 조직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설립 계획에 차질을 보였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의회가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설립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도 이번 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상반기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의 출연금은 내년 본 예산에 마련되지 못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에서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재산 10억 원과 운영비 20억 원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과 인원 구성은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관광재단 업무를 총괄할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경영기획팀과 지역관광팀, 산업진흥팀, 관광마케팅팀 등 총 4개 팀 25명으로 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일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민간 자본만 유치해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7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아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까지 공영차고지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22억 원은 전액 민간 사업자가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남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흥군이 버스터미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3일 군청에서 버스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터미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교통 현황과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내년 5월 버스터미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버스터미널이 지역 관문 역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중요한 곳이라며
군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점검하는 우리 동네는 지금 시간입니다. 영암군의 한 마을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축사 신청이 허가됐다며 영암군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지역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엄마 못 살게만 대도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냄새가 나면 땅끝도 떨어져 불게, 예체에서 올 사람 올라고 해온 사람도 안 와불게, 이거 형편이 아니요. 저도 옛날에 그 석희는데 옆에서 살았는데 비 올라가거나 막 이러면은 정말 머리가 다 아파요. 그 냄새에. 그래서 다들 이사들 가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저기 한다니까 이래도 되나. 그리고 또 하나만이 아니라 이거에 들어오면 계속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은 바다를 막아서 농사지라고 쌀 농사지라고 해놨는데 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대규모 축사가 지어지면 악취 등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동의나 설명도 없이 허가가 났다며 영암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쌀 농사를 하기 위해 바다였던 곳을 간척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축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영암군청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군청에서 법적으로 대형 축사 허가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 나왔지만은 모구촌 주민들하고 그래도 대화라도 한번 하고 내줬으면은 좋건데 아직까지도 대화가 한 번이 없어요. 영암군은 사업 신청 부지가 조례와 법령에 맞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중재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측하고 사업주 측하고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무 쪽에서는 대화가 안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학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들이 중재하고 만나고 하고 그럴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인 거지 어차피 대화가 안 나가는 부분이라. 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영암군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주셔서 이 축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일이 간절할 때까지는 우리 지역민들은 똑같이 지금 현재처럼 아무리 추워도 하소연할 때는 우리 영암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했으면 진짜 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영암군의 행정에 우리는 하소할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에게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과 그 부서 담당자께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우리 주민의 뜻을 좀 다시 한번 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이 축사 걸린 문제로 영암군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 관련 법령이나 제도는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주민과 대화나 소통 등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는 지금이었습니다. 완도군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장에서 전남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홍보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완도군 해양치유산업과 김지태 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완도군이 정상회의장에서 부산을 제외하고 홍보관을 운영했는데요. 어떤 행사들을 실시했나요? 예,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장 홍보관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홍보관을 설치해 주시고 참여 요청을 해서 저희들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네. 홍보관에서는 완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소개와 함께 다시마 팩 체험, 그다음 해조류 추출물 수제 화장품 체험, 그리고 완도 해조류로 만든 김 스낵과 다시마 부각 등 먹거리 시식과 함께
또 안도에서 해풍 맞고 자란 꽃차 시음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네, 홍보관에서 외국인들이 체험하는 모습들도 사진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번에 홍보관을 예. 방문한 분들의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예, 반응요 참 좋았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아직 그 생소한 해양치유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참 칭찬 대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홍보관을 방문한 그 여성들은 김미역, 다시마, 감태 등 그 해조류에서 추출해낸 핸드크림도 발라보고 또 미스트도 이렇게 얼굴에 뿌려보고 하면서 참 향도 괜찮고 보습 효과도 참 좋다라고 하면서 판매도 가능하냐고 좀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가 판매용을 안 가져가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꽃차도 참 향기도 좋고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네,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아마 국제 행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해양 치유 산업이 어떤 것이란 것을 알릴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또한 안도에서 생산되는 그 우수한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또 참 보람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조를 하면 우선 우리가 식품 위주로 생각해 왔는데요. 아마 안도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서 의약과 화장품, 또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개발해서 지금 신산업으로 육성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도군은 또 미래 100년 대계를 좀 추진하고 있는 해양 치유 산업을 의료와 관광 또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융복합시켜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새로운 어촌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완도군의 해양치유 산업과 수산물의 높은 관심을 통한 완도군의 경제 그리고 관광 등 다방면의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0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퇴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이지만 마치 한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수요일에 잠시 주춤한 뒤 주 후반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때이른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오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계속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18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의 소멸 위험지수가 0.44로 가장 낮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0.5 미만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비,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 악영향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매년 인구는 감소하고 소멸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전남의 현실과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 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동영 변호사,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의 인구 감소 현재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실제 올해 그 전라남도 인구 유출을 보면 17,000명 정도 유출됐는데요. 18세부터 37세까지 청년 인구가 그중에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그리고 인구가 전라남도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남의 인구 감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남에서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잖아요. 정말 진공청소기 같아요. 전국의 인구들 쫙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이제 모든 산업사회들이 보면 산업화가 진전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어떤 집중의 효과들 때문에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흘러 넘쳐서 다시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일반적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 70년대의 그 집중화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느낌들이 있어서 이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 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 현상들이 초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놔두고 막 이게 좁은데 사람들이 막 바늘 꽂듯이 꽂아서 거기 살고 있는 거고, 거기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물론 그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 특유하게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이게 그 전남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까 전남도만의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마련을 하려고 노력은 하나 실제로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남에서 이제 청년 유출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남은 사실 이제 인구가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굉장히 그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모든 그 군 단위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이 정도 수준일 텐데 초고령 사회로 계속 진척이 되고 있고, 이러면 또 그 자체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은 또 역시 전남도가 좀 이렇게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계속 문제들이 좀 악순환되어 가는 과정들, 결국 수도권 집중화에 가장 그 집중화되고 있는 인구의 대부분은 청년들이 글로 모이고 있는 거니까, 청년 인구는 계속 모여들어서 전남도 인구가 줄고 대신 초고령 인구들만 남아 있어서 굉장히 그 도 자체가 고령화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한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층 유출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출산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말하죠. 15세부터 49세 여성을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전남에는 총 36만여 명의 가임기 여성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36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남 인구의 19%에 달하는 수치고요. 보통 다른 지역이 24%라는 걸 감안하면은 일단은 가임기 여성의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그런데 전남의 학교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임기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남에서 출생하는 학생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작년에 11,238명이 전남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목포가 이제 1,300여 명 정도 출생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잘 와닿지가 않은데, 한 동에 2039년에, 그러니까 20년 후에 우리 동에 21살의 어떤 청년이 딱 57명씩 있습니다. 57명.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인구 문제가 정말 큰 문제구나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우리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아직까지는 기초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그 7만 명 정도의 해남군에서 약 550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태어났어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전남에서도 이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문제가 그 기초지자체만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쪽으로 이제 역할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지자체에 많이 맡겼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해결을 하기에는 재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가용 재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서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도록 저희도 같이 연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갈수록 인구 유출이 심해져 가고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요. 인구가 줄어든다면은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산량 그리고 줄어든 인구만큼의 소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역 경제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지역 경제가 쇠퇴하면 인구가 또 떠납니다. 인구가 또 떠나면은 그곳에 대한 어떤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투자 지역으로서의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투자 지역으로서의 메리트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선순환되면서 인구가 추가 증대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만 뭐 사례를 놓고 본다면요. 교육을 놓고 본다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야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이 늘어날 거고 그에 따른 어떤 간접적인 지원하는 시설들이 또 늘어날 거고 학원도 늘 것이고 학교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 자라면서 다른 어떤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모들도 같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출산부터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점차 한 개씩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이런 출생률부터 우리가 좀 높여야 된다는데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 경제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인구랑 또 지역 경제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네,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뭐 이렇게 쭉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기반들이 붕괴가 되고 그게 없으니까 또 여기서 애를 못 낳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인구가 더 줄어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산업 기반의 붕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빈집이에요. 빈집.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이 평균 7.1%라고 그러는데요. 광양시, 제가 살고 있는 광양시의 빈집 비율이 16.5%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그 빈집들이 인구가 떠나니까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면 당연히 쓰레기 투기, 화재, 범죄 발생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져서 동네가 흉흉해지고 사람 살기 어려운 동네로 될 거예요. 이게 빈집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방치를 하면 사람이 더 유입될 수 없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거라고요. 국토정보공사가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2050년도에 그 빈집 비율이 전남도의 경우 25.4%일 거다. 4집 걸려 한 집이 빈집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2050년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429만 가구, 전체의 19%를 차지할 거다. 이러한 예측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빈집의 공포들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빈집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자꾸 이 농촌마을에 부숴서 아파트 지어 올리고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엄청난 이 자체가 공해가 될 수가 있고 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집의 문제, 이 빈집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도 설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들도 같이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빈집 문제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 자연스러운 주셨습니다. 결과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 현상이에요. 수도권이 주는 청년들에게 주는 취업과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혜택이 너무 큰 거죠. 혜택이 너무 집중돼 있는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서울로 집중해요. 근데 지금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고 사실 사람답게 살 만한 지역들이 있는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는 것이어서 이 현상들을 잡아내지 않고는 각 시도가 마련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효성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시도의 자체적인 문제들로 자체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라고 하는 이 문제, 전국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인구 분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국적인 논의들을 좀 진행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는 게요, 이제 사람답게 살만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전라남도는 올해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000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가기도 했지만은 들어온 인구가 상당 부분 상쇄되어서 그 정도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 그리고 이제 도시의 퇴직 은퇴자들이 올해 전라남도에 약 6,000여 명 정도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정 공대 설립과 그리고 그 인근에 대한 어떤 에너지 파크 조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성과를 또 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지켜봐 주신다면은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저희가 이제 막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30년 내에 전라남도 시군 11개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번에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 함께 인구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런 공동 노력을 하기로 같이 합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관련 이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그 토론회에는 다른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함께 해서 이제는 전라남도가 그리고 지역이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될 때라는 그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비수도권 지역을 이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문화, 그리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제는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걸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국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지방이 살아야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또 수도권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는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주택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
수도권이라든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결국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인구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남 인구 유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수도권 인구 집중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남도를 포함해 각 지자체와 지자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각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연합해서 인구 감소를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좀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좀 결단력, 리더십이 필요한 대목이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 지역에서 반대할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지역 분산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가지면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도 각 지자체장들도 서로 좀 연대하고 논의하고 이러기를 좀 바라는 것이지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외에도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인구를 더 안 줄어들게 할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할 것인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기농기촌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광양시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은강, 옥룡 이런 데 주택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곡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0동을 목표로 해서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농기촌인들이 두려움 없이 또 농촌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나마 나간 인구들, 조금 좀 고령의 인구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들일 거니까, 이런 거라도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두 분과 인구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라남도가 광역 지자체로서 우리 기초 지자체들과 이제는 이제 연합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기초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시도와 함께 연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앞으로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고요. 또 그럼으로써 또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교육, 보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유출 문제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그리고 지자체 모두의 노력과 협심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의 인구 감소 위기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 유입 방안과 청년층의 유출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